네, 김태형 소장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박흥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존 날씨인데부터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우리 김태형 소장님의 이 명성이 굉장히 참 높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59회 명동학 회담회를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또 정말 멋진 시간을 내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에 이렇게 좀 낯선 제목 강의를 마치 59회 때 이렇게 일강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김성현 소장님도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이게 뭔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평판 관리라는 것은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 30시간 정도 강의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오늘 1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추려해서 평판 관리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가능한 1시간 내에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판관리, 평판컨디션연구소.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형 수장님 말씀하신 게 평판관리는 이 화두, 이 제목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걸 지금 이렇게 좀 소개를 했다 그럴까요? 평판관리라는 이런 그 주제는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았는데 제가 평판관리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도 했고요. 논문도 썼고 또 책도 출판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판관리가 과연 뭔가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평판 문제로 지금 전 사회가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우선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제 사진을 좀 크게 올렸는데 좀 송구합니다. 제가 작게 올렸더니 우리 또 이렇게 이 프레젠테이션 PPT를 만드시면서 또 막 키우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크게 사진 나와서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들고 저 박흥식 이런 밑에 이제 저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세 개를 지금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평판컨디션 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지금 평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영상 산업 방송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독서신문이라는 그 우리나라 언론사가 있는데 1970년도에 청담 지금 한 거의 한 50년 다 돼가는 그런 신문인데 그게 지금 매주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논설을 쓰고 있습니다. 평판이란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평판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만 또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평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평판이 뭔지 평판의 의미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한번 평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영화가 이제 주인공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회사의 가장 그 보스이고 대표이죠. 패션 잡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미란다라는 여성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여성은 이런 그 패션 매거진 잡지사에 입사한 신입 여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이 맡은 임무는 이 보스의 비서 역할을 맡으면서 패션 잡지의 기자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 역할과 비서 역할을 다 동시에 수행하는데 이 주인공의 캐릭터는 이 아만다라는 이 보스와 그 밑에 이 이름이 아멜리아인가요? 이 아멜리아의 이 캐릭터는 좀 갓 신입 직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에 낯설고 서툴고 좀 이렇게 약간 좀 실수가 많고 이런 이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반해서 이 대표이사인 보스는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스마트한 그런 상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엄격한 상사 밑에서 굉장히 혹독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서서히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패션 매거진 런웨이라는 이런 회사고요. 여자 중에 앤드리아가 한 1년 동안만 직장 생활에서 막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실 직장 생활 내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상사가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한 상사에게는. 그렇지만 이 신입 직원은 열심히 일을 하고 1년 한 다음에 1년 후에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게 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죠? Well, the question is, runway? It was every less than a year. Learned a lot. In the end, though, I kind of screwed it up. I called over there for a reference. Left word with some snooty girl. Next thing you know, I got a fax from Miranda Priestley herself, saying that of all the assistants she's ever had, you were by far her biggest disappointment. And if I don't hire you, I'm an idiot. Must have done something right.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셨는데요. 그 편집 회사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서 면접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 면접관이 그렇게 합니다. 전 직장 상사로부터 평이 어땠는지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직원이니까 꼭 뽑아서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추천서를 써줘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영화에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성장 스토리가 담겼지만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만드는 그 하나의 좋은 기준이 된다. 이런 걸 이제 나타낸 영화였고요. 제가 이것이 뭔지 바로 속에 답을 해보시라고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허락하는 최고의 보물은 고귀한 무엇이다. 셰익스피어 리차드 2세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고요. 또 밑에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은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아마 답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맞추실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답은 평판이 되겠습니다. 평판. 또 이것은 뭘까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라든지 사업을 하거나 브랜딩을 할 때의 기본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평판일까요?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답인데요. 또 다른 답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알리는 방법이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이잖아요. 평판을 물론 얻는 게 목적이지만 방법은 평판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홍보? 평판 관리입니다. 평판 관리. 그게 답이고요. 자, 또다시 질문 드립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지? 내 인생에서 돈일까? 건강일까? 우선 여기 답을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야? 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고요. 되게 건강 쪽을 많이 택하시기도 하고 명예를 쏟는 분도 있고 이렇게 부를 쏟는 분도 있고 또 권력을 쏟는 분들이 다 다르죠.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드립니다.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목숨과 평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목숨이 중요하지 그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평판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이름과 평판은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 있던 그런 단어라고 보시는데요. 자,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내 자산이 얼마일까? 되게 자산하면 우리가 부동산 자산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현금 자산 또 뭐 나머지 자산들에서 뭐 부동산, 동산, 현금 합치면 내가 지금 가진 자산이 얼마 될까? 되게 뭐 이제 갖고 있는 내 돈이 지금 자산이 얼마나 쭉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고요.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래 보면 당신의 평판 자산은 얼마인가?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평판이 무슨 자산이야? 평판 자산. 이건 이런 값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우리 자산에 부동산 자산, 현금 자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평판 자산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 있어요. 근데 이 자산은 위에 있는 부동산 자산, 현금 자산, 기타 자산을 다 합친보다도 훨씬 더 값이 나가는 자산입니다, 사실. 근데 이 평판 자산에서 우리가 그동안 좀 등한시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아마 몸값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몸값이 있고 각자 다 몸값이 있어요. 자, 볼게요. 이거 전에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을 받아요. 1시간 강의에. 또 수백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겨우 뭐 몇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왜 똑같은 1시간 강의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어떤 사람은 뭐 수만 원. 그게 이름값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개그맨 한 명이 얼마 받아서 신문에 막 굉장히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이름값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평판 자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평판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평판이 과연 뭔가? 평판은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이다. 그 평판은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평판은 이미 존재한 게 아니고요. 계속 만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이력이 이제 평판으로 남게 됩니다. 그게 이름값이 붙어서 남게 되고요. 그 이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름도 있고 그 이름이 그냥 우리 뇌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꺼져버리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판이라는 게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원히 남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뇌리 속에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평판이 왜 중요한가 보면 이건 한 국가의 문화적인 영향력, 제품의 브랜드 파워, 평판 갖지 않은 것이 어디에도 없다. 이게 지금 국가나 제품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조직이든 모든 이름이 있는 모든 것은 이 평판이라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에는 이 평판이라는 게 따라붙게 있습니다. 기업도, 브랜드도, 사람도, 조직도, 나라도, 도시도 다 붙습니다. 서울의 평판도 있고요. 무슨 기업, 삼성의 평판도 있고, 사람, 누구누구의 평판하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판이 같이 하는 것을 보고요. 모든 이름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평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능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인정받고 싶다면 반드시 이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 기업에서 마찬가지고 그걸 책임하고 있는 리더들에게는 이게에서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평판입니다. 자, 이 평판 때문에 목숨을 던진 정치인이 최근에 2명 있었어요. 우리 건설사에. 가장 가까운 건설사에 목숨을 던졌는데 그분들이 왜 던졌냐면 이 평판 때문에 목숨을 던졌어요. 그 아마 여러분들 그 부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평판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평판이라는 게 아까 했지만 단순히 강의의 몸값이 얼마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아시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평판관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을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을지 나를 위기에서 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명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판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 합니다. 양날의 칼. 양날의 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은 명성이라는 칼이 있고요. 한쪽은 위기라는 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스타라는 거, 스타. 대중의 스타는 하늘의 별이잖아요. 이 스타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이 스타 갑자기 별똥이 돼서 뚝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평판이라는 것은 명성과 위기의 양날의 칼로 있다가 늘 이렇게 빛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별똥별처럼 떨어지거나 사라져볼 수도 있다는 걸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판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평판을 이런 별이 될 수도 있고 별똥별이 될 수도 있고 위기를 구할 수도 있고 명성을 구할 수도 있는 이 평판을 어떻게 알리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가? 자, 나의 입장에서 평판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지? 또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면 좋을까? 이거를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나를 과연 신뢰하고 존경할 것인가? 그들은 나를 지지할 것인가?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가? 그들은 나를 좋게 보는가? 나쁘게 보는가? 이걸로 판단이 납니다.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너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뭐 상대방 입장에서 저는 선택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내가 알 수 있는 뭐예요? 내가 누구지? 나를 어떻게 저분에게 상대방에게 나를 기억되게 만들까? 이 숙제는 늘 갖고 계셔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역할을 하셨든 이걸 보시면서 이게 지난 2005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6월 5일인가요? 어느 한 20대 여대생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애완견을 데리고 같이 동행해서 탔습니다. 근데 그 애완견이 잠깐 실례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대생이 그 실례한 것을 그냥 돌려두고 내려버렸습니다. 이 여대생 그때까지는 아주 무명해 그냥 평범한 여대생이었어요. 근데 옆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느 네티즌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인터넷을 하는 그런 네티즌 한 사람이 이걸 찍었습니다. 이 광경을 찍어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렸습니다. 애견인의 태도에 대한 인식. 이래서 블로그에 이런 오늘 서울 이호선 지하 탔는데 한 여대생이 이렇게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지도 않고 가버렸다. 근데 나이 많은 어른께서 치셨다. 이렇게 블로그로 올리는 순간 이게 갑자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어느 한 블로그가 이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이걸 보고 그걸 다시 퍼날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블로그로. 자기 블로그에. 그런데 이 블로그가 또 블로그를 옮겨서 이 블로그가 국내 순식간에 돌아버리고요. 이 블로그가 뭐 미국으로 영국으로 동남아로 뭐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 무명의 여성이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되어버렸죠. 스타가 되어버렸는데 굉장히 좀 이상한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똥녀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붙어버려가지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모든 이런 예의 없는 사람들 일컫는 하나의 대명사는 개똥녀라고 됐고 그 다음에 개똥녀도 나오고 된장녀도 나오고 뭐 그 위에 많은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이 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성은 이 이후에 신상털기를 통해 가지고 온갖 얼굴이 알려지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신상털기에서 이 여성의 뭐 어디에 사는 누구고 뭐 학교 성적은 어떻고 뭐 모든 신상이 다 까발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옮긴 다음에 자기는 어디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숨어버렸어요. 숨어졌을까요? 이 사건이 오늘도 지금 내부에다 검색해서 개똥녀라고 치면 어마어마하게 영상과 이게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그냥 절대 없어지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는지 압니까? 아무리 내가 무명인데 뭐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면 어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오픈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 볼까요? 땅콩해학과 물떡밥 짓은 무엇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사람의 주인공이 누군지, 무슨 짓을 했는지, 이후에 이 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아마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은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뭡니까? 움직이는 항공기를 세웠던 사건이고, 한 사람은 자기 부하에게 뭔가 보고서가 좀 잘못했다고 물을 얹었는데, 이 사건이 8시 뉴스에 보도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에서 계속 특필되고요. 이 주인공은 포털라인을 쓰게 되고, 이 가족은 모두가 다 사회 온갖 지탄과 비난과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는 순식간에 공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일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리를 내어놓고 물론 자기 자리를 당연히 내어놓고 물러났죠. 뭐 이렇게 해서 나의 행동 언행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오너 리스크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또다시 하나 뭘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우리가 나를 알리는 방법으로 뭐가 있었죠? 나를 알리고 기업을 알리고 브랜드를 알리려면 광고를 하고 PR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광고를 하고 PR을 했는데, 지금은 광고 PR이 아니라 평판 관리라는 걸 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평판 관리라는 게 이제 처음 듣는 용어일 거예요. 옛날에 다 광고를 하거나 PR을 했습니다. 광고란 건 뭐냐면 주인공이 직접 내가 이런 잘난 사람이다를 알리는 게 광고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멋있거든. 나 부자야. 나 이거 잘해. 이렇게 하는 게 광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PR은 뭘까요? PR은 내가 막 직접 떠드는 게 아니라 남의 입을 빌어서 나의 존재감을 알리는 게 PR이에요. 여러분 쉽게 알아들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재밌는 하나 사례를 드릴게요. 어떤 친구랑 같이 식당에 갔습니다. 남자 친구 2명이 갔는데 저기 보니까 굉장히 건사하게 멋있게 생긴 여성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순간 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가서 그 여성에게 실례합니다. 저 아무개 누구고요. 제가 지금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제가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고 엄청 부자니까 저의 결혼 대상자가 되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프로포즈 했다면 이건 뭘까요? 이게 광고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직접 나시지 않고 그 옆에 친구가 가서 저기 보면 저 친구 보시죠? 저 친구가 누구고 굉장히 돈이 많고 스마트하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데이트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PR이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주죠? 평판 관리란 뭘까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누가 와서 얘기해 이거 아니에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평판 관리는 내가 하는 모든 언행과 모든 행동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관찰한 결과로 저 사람이 괜찮네? 이렇게 때는 과정이 전체가 평판 관리예요. 그러니까 평판 관리라는 거는 그냥 막 뜯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씩 이미지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광고 PR을 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성에게 평판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가서 좋은 면으로 일어날 때 떨어진 지갑을 주워드리고 나가는 창문을 열어드리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예의바른 행동하는 게 이게 평판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예의바른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평판 관리. 그래서 평판 관리는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오늘은 평판관리 제가 비밀을 알려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비밀을 하나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판관리의 비밀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평판관리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한 5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절대 평판관리 할 수 없는데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고 있는 그 래퍼가 있죠. BTS라고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 BTS 그룹이 성공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랩들의 틈새에서 내가 살 길은 뭐가 있냐? 장승이다. 오리지널리티가 우리를 살린다 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해서 이제 새로운 수법으로 승부를 했는데 이런 오리지널리티뿐만 아니라 평판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두 번째, 투명성이라는 겁니다. 투명성.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영화가 있었어요. 그해 여름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스릴러 영화였는데요. 나는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누군가는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평판조회라는 게 있고 신상털기라는 게 있고 뭐 성지순례도 있고요. 어떻게 찾아내는지 다 찾아내요.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 투명성의 법칙에 따라서 이걸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온갖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 투명성의 법칙에 의하면 이거를 언제 까발려도 좋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막 사진 막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 막 올려놓으시죠? 사진 찍히는 거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찍어서 여기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이거 올릴 때 정말 잘된 사진만 골라서 올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편집해가지고요. 이게 딱 퍼지는 게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저는 이거 항상 집에다가 그냥 던져놔요. 우리 집사람이 언제든지 이거 픽받으면 돼요. 처음 겪었네요. 예? 그렇게 사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옛날에는 비밀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비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없애버리잖아요. 이걸 누가 또 다시 복원시켜요. 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남긴 모든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아있다. 나는 너의 한 일을 알고 있다.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편법관리 그땅 나하고 상관없는 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명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꼭 유명한 사람만 인사청문회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의 신상 표시를 누군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자가 어느 날 신상 표시에서 이걸 터뜨리는 순간 나의 평판은 갑자기 아까 그랬죠. 명성과 위기는 양날개라고요. 바로 별똥빛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과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지우는 사람이 나타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과거를 지우는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장의사라는 데서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잘못된 댓글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정보를 지워주는 이런 직업이 지금 정말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평판관리사라는 직업은 앞으로 미래에 생길 굉장히 틈새 시장의 새로운 직업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연예인들 관리를 이렇게 매니저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평판 관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온갖 여론과 이런 걸 다 탐색해서 조사하고 지우고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다른 원칙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지금 이런 우리 같이 오픈된 사회에서는 이 투명성의 법칙을 꼭 지켜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 나의 평판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살겠다. 나는 투명성이라는 건 뭐냐면 거울을 들여다보시 아니 투명하게 다 비치는 거예요. 속살이 훤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하려면 쉽지 않겠죠. 나의 일상 일투족이 투명성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를 하려면 내가 굉장히 도덕적, 물리적, 법적 규율과 지침과 이런 걸 다 지켜야 되고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과 공중의식과 이런 공공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내 이기적인 마인드로만 살면 어느 순간 이 투명성의 법칙에 의해서 벗겨져서 내가 발가벗겨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발가벗겨지는 순간 나의 존재는 사라진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온갖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요. 이 가슴에 주홍 물질을 아직 갖게 돼요. 아까 그 개똥령 아직도 주홍 물질을 가슴에 달고 삽니다. 그 대단한 잘못도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런 익명성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남의 막 신상을 막 털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퍼뜨리기도 하고 문명을 그냥 막 퍼뜨리는데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꼭 이 투명성의 법칙만큼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판 관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걸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언제나 나의 언행에 대해서 투명하게 살아야겠다. 과거는 모르겠어. 오늘부터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평판 관리에서 또 하나의 비밀인데요. 평판 관리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인데 실력만 갖고는 안 된다. 당신의 콘텐츠는 어떤가? 두 번째, 당신의 네트워크에 어디쯤에 있는가? 스토리는 스펙보다 강한. 이게 뭐냐면 나의 콘텐츠가 뭐냐? 나의 콘텐츠가 뭐냐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겠죠. 역량. 역량이고요. 이 역량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나의 모든 언행으로 다 표현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글과 행동과 태도와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하나의 우리 커뮤니케이션 용어로는 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인데요.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컨텐츠예요. 나의 컨텐츠가 과연 뭐지?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 컨텐츠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네트워크는 어디서 있는가? 첫 번째 게 나의 역량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면, 두 번째 자산은 나의 역량보다는 사회적인 자산입니다. 사회적인 자산. 이것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그 관계자와 어디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는 1대1의 관계겠죠. 너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너.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너가 가장 중요한 관계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3자. 그 3자 연결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요즘의 시대는 어떤 사회죠?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범위층이 몇 개 있는데 인간과 동물은 굉장히 이 네트워크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개코 원숭이는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사는데 한 집단이 한 50마리? 그룹? 개코 원숭이는 한 50마리 정도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그 서로 관계를 하면서 친밀하게 그런 사진 쪽 사는데 인간은 이 두뇌가 더 크고 더 영악해서 50명 정도는 안 되나 봐요. 더 확장돼서 이 네트워크를 넓혀서 가장 친숙한 관계로 살 수 있는 관계가 몇 명 정도냐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50명 정도는 어디든지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갖고 살 수 있고요. 물론 지금은 그 150명이 또 이렇게 퍼져서 한없이 글로벌하게 퍼져나가면 뭐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요. 뭐 6단계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을 6번만 걸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다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와 트럼프하고도 6단계만 걸치면 연결되고요. 지금 넓게 퍼져 있는데 어디에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연결고리는 어디까지 가 있는가, 나의 집단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직장이나 가장 동호회나 이렇게 해서 집단을 이루고 살죠. 그 집단 속에서 나의 존재감, 나의 관계성은 어떤가? 내 존재감은 사실은 나로 비롯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관계로부터 내가 사실 존재감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 온 것도 제가 여기 잘라서 온 거 아니거든요. 김태형 소장님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웅과 안다는 핑계로 제가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만약에 김태형 소장과 제가 연결이 안 됐으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못 섰을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누가 연결되어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네트워크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와 연결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나의 네트워크가 어떤지를 알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장례식에 가지 않으면 나의 장례식에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남의 장례식에 가지 않는다면 나의 장례식도 아무도 안 올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결혼식과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과연 몇 명이나 올까요? 나의 네트워크예요. 그걸 보면 정난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일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일날 누굴 초대할까? 이게 나의 네트워크죠. 그게 올라가는 이름. 그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하면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건 하나의 인맥이라고 뭐 하기도 하는데 휴먼 릴레이션십 사회적인 자산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스토리가 스펙보다 강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게 관심이 없어요. 또 인간은 굉장히 관심을 받기를 원해요. 요즘 관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종. 모든 인간들이 그냥 외롭고 모든 인간들이 관심 받으려고 그냥 막 난리요. 그걸 관종이라 해요. 관종이 뭐냐면 관심종자라 관심종자. 그래서 온갖 유튜브에다가 온갖 걸 다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고 올리고 나를 알아봐 달라요. 나를 알아봐 달라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거예요. 이게 전 사회에 퍼지는 현상이에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관종입니다. 그 모두가 다 외롭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어디에 끌리느냐? 스펙보다는 스토리에 끌린다는 거예요. 어떤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끌 수 있고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판을 얻으려면 세 가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의 콘텐츠가 뭐지? 나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됐지? 나의 스토리는 뭐야? 이 정도는 갖고서 평판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평판은 모든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다 평판을 가진다고 했어요. 기업도 평판이 있고요. 모든 상품, 제품도 평판이 있고요. 모든 개인도 다 평판이에요. 제가 처음에 사진을 걸어놓고 제게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모든 브랜드는 옆에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지?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올렸는데 그 세 가지가 제가 진정한 저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다양한 나의 정체성 중에서 한 몇 가지만 그냥 올려놨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서 그냥 나를 평가하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나를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은 뭘까? 그리고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퍼스널 평판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지? 곰곰이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무엇을 기억할까? 이게 평판을 만드는 하나의 두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평판을 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고 이미지가 있고 평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는 퍼스널리티, 아이덴티티, 이미지, 평판이라는 게 있는데 퍼스널리티라는 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개성이나 취향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퍼스널리티예요. 사람마다 이런 퍼스널리티가 다 다르죠.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이 갖고 있는 나의 그런 퍼스널리티 중에서 아이덴티티라는 건 뭘까요?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체성이라는 건데 나의 정체성, 내라는 존재감이 뭐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이덴티티인데 아이덴티티도 하나로만 정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내가 내 내면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밖으로 드러내는 것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내가 100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안 드러내면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사실 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를 드러내면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데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퍼스널리티나 모든 특징들 중에서 내가 끄집어내서 부각시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될 거예요. 이미지는 뭐냐? 내가 끄집어내는 이 아이덴티티를 보고 상대방이 나를 보고 저렇네? 인식하는 것. 이게 이미지예요. 이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퍼스널리티와 아이덴티티는 나로부터 발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지라는 것은 내가 보여지는 것을 너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은 인식의 문제이고 이것은 내가 표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래 또 그 이미지가 쌓인 것이 바로 평판이라고 됩니다. 이미지가 쌓이면 평판이 되는데 이 평판이라는 걸 우리가 꺾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RECT라고 제가 만들었는데요. R은 respect, 존중, E는 esteem, 존경, C는 trust, 신뢰, C는 confidence, 신용. 그래서 rect라고 제가 붙였고 이 네 가지야말로 평판에서 얻고자 하는 마지막 목표입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심을 얻고 존중을 받고 신뢰를 얻고 신용을 얻는 것,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점수가 매겨집니다. 나쁜 쪽으로부터 높은 쪽까지 1, 2, 3, 4, 5 점수가 매겨져요. 브랜드 A에 대해서 나는 좋아 7점을 줄 수도 있고 1점을 줄 수도 있고 내 점수가 아닌 몇 점 나올까요? 내 점수는 몇 점일까요? 자, 나를 표현하는 이미지는 뭘까요?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상대방이 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보고 이 아이덴티티를 뭐로 만들어졌냐? 내가 하는 온갖 언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글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태도,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이 뭐 인사를 잘하는지, 평소에 잘 웃는지, 화를 잘 내는지, 엄격한지, 느슨한지,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나의 언행과 태도와 용력이 모든 게 내가 표현하는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입고 왔겠어요? 제가 이게 막 비도국에서 말을 보려다가 저의 아이덴티티를 상하게 할까봐 이분이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제가 머리도 약간 좀 이렇게 한데 약간 복선머리로 약간 이렇게 좀 돼서 이렇게 했어요. 왜? 제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제가 안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또 다른, 우리 김태형 소장님 아이덴티티는 여기 남해니까 내고 포스점을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김태형 소장님 아이덴티티. 멋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냥 옷 함부로 입으셔도 안 되고, 사진 함부로 찍히셔도 안 되고, 글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돼요. 남한테 반말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존댓말 쓰시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태도도 단정하게 가지시고, 늘 이렇게 사회 봉사도 하시고, 평소에 이렇게 기부금도 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나는 너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요. 저 사람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이 점수를 매길 거거든요. 저 사람은 좋은, 나쁜 쪽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점수를 좋게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판 자산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는데 제 강의값이 몸값이 김태형 소장님이 저를 이제 못 부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제 평판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제 얼굴 처음 보셨잖아요. 도대체 저 박풍실한 사람이 도대체 뭐지? 제가 아까 설명 3가지 정도 보시고 아시는데 저의 아이덴티티는 사실 많지만 우선 3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노출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이걸 이제 만드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빨리 하겠습니다. 마이 페어레이드라는 영화가 있고요. 이건 뭐냐면 런던의 극장 앞에서 남루한 사람의 흠이 없는 말투로 꽃을 파는 일라이자라는 여성이 있는데 꽃 샀어요 하면서 하는 이 여성인데 이 꽃 파는 장면을 어느 학자 한 분하고 군 대령이 지나가다가 이 여자를 보고서 두 사람이 내기를 해요. 저 여자 저 좀 형편없는데 저 여자를 한번 비분을 만들어볼까? 두 사람이 내기를 해가지고 학자가 이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너 쓰는 말도 그걸 쓰면 안 돼. 사투리 쓰지만 표준을 써. 표현을 해야 돼. 언어부터 교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태도, 예절, 에티켓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굉장히 남루한, 초라한 꽃 파는 소녀에서 사극의 여왕으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예요. 이 꽃 파는 여자인데요. 이 두 명이서 꽃을 사면서 이제 하고요. 집에 이제 데려가고 처음에는 아주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교육시키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품위도 없고 이랬었는데 이 여자가 들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여왕으로 탄생해서 사극에서 완전히 주목받는 여왕으로 탄생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연기했는데 이런 연기를 했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평판을 바꿀 수 있다, 자기를 변신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영화고, 이 평판사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이런 철학을 갖고 살아야 될까? 우선 2가지를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소유 중심으로 살 거냐, 내가 존재 중심으로 살 거냐? 소유 중심은 아까 뭐라 그랬죠? 현금 자산이나 무슨 이런 자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사시는 거예요.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거 많이 두는 게 소유고, 존재는 뭐예요? 평판 자산을 쌓는데 내가 쓰겠다. 이러면 존재감입니다. 나의 이름을 좀 더 날리겠다. 내가 뭔가 사회에 뭔가 존재감이 있도록 하겠다. 이거 존재입니다. 이 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그냥 계속 이대로 있을 건지 아니면 내가 바뀌고 변할 건지, 왜 내 이름 값을 올릴 건지 그냥 그대로 둘 건지 내릴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평판 사회입니다. 평판이 밥 먹여주는 사회, 평판이 떨어지면 망하는 사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의 인사청문회 때문에 지금 막 사회가 적과 악으로 막 들끓고 있죠. 평판 문제요. 나는 저 사람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나는 저 사람에게 몇 점을 주겠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아무리 아이덴티티가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너가 한 일을 알고 있거든. 난 너에게 몇 점 줄 거야. 이거로 판결 날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평판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의 평판은 너의 과거의 행적으로부터 나온다. 아마 압수수색 했으니까 거기에 많은 너가 한 일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판단하겠죠. 뭐가 있겠어요? 그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관 될 수 있고 대통령에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장관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질문 주세요. 아까 저는 김유희입니다. 평판 자산을 했는데 사실 무형자산으로 말씀하셨죠. 네. 그 평판 자산 이름값이라고 하시고 만약에 평판 자산을 평가하면 타인이 부르는 값입니까? 자기가 매기는 값입니까? 내가 매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평판이라는 것은 남이 매기는 값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너가 나에게 주는 점수, 그게 평판값이에요.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구나.